에피소드 9의 요약을 살펴본 다음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최악의 실수에 대해 에피소드 10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스터 알로이, 미스터 엘로이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아주 흥미로운 시리즈입니다. 모든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 알죠? 그렇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시작해보죠. 세 친구가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마티는 그냥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엔젤에게 하는 모든 일에도 엔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는 많은 고통, 감정적 고통, 신체적 고통, 폭행, 그리고 지금은 재정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볼라즈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는 말하길, 당신은 지금 남편으로서 너무 형편없이 지내고 있고 이 여자애에게 많은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금전적 학대를 주고 있는데 이제 그녀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네, 뭐 하고 있냐고 대답했어요. 그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는 이 여자애를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보호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사전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참을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거야. 맙소사. 사랑은 사람을 때리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엔젤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길 바라시는 사랑이 이런 것일까요? 아니 이건 증오야. 그러자 마틴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분명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보호적인 남편이었고 그녀는 그의 아내였어요. 그럼 왜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이제 비는 그냥 궁금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걸까요? 그가 말했죠. 그 여자가 당신 아내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여자가 당신 재산인가요? 아내가 당신 재산인가요? 그래서인지 그는 제 딸이에요. 그는 내 거야. 그게 바로 그가 엔젤과 결혼했고 이제 엔젤이 그의 전부이고 그녀와 함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발라지는 싫어요. 아니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건 틀렸어요. 왜 아무도 그 애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말 안 해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녀를 감염시키거나 그녀한테 내 모든 사악한 짓을 불어넣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잘못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녀를 만지거나 옆에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가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도 그녀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는 아니 아무도 그의 천사를 건드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그의 천사를 만지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이 미쳐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싸웠고 아내를 껴안았기 때문에 싸웠다는 게 믿겨지나요? 이 사람이 아내를 껴안았기 때문에 그를 때렸다는 게 믿겨지나요? 그리고 그는 맞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는 내라고 했어요. 물론 저 사람은 그의 아내예요. 예전에 포옹을 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포옹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건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건 둘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때가 그녀가 독신이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제 결혼했으니 남자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사람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분명 미쳐버릴 거야. 그리고 사과는 마치 밸런스 중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게 무슨 사랑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이건 정말 웃긴 일이에요. 볼라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 아내지만 그녀는 그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무슨 소리야. 볼라지, 일어서세요. 울타리에 서지 마세요. 우리 둘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남자에게 그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를 쳐다보더니 자기가 자기와 입장을 취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는 매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녀가 그의 아내이고 그녀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내를 때릴 권리도 없고 심지어 그녀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막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고개를 들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고 이 사람이 그의 아내이고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티는 싫다고 하죠. 왜 그 여자의 가족을 그녀에게서 떼어놓는 거죠? 왜 엄마와 오빠를 멀리하는 거죠? 왜 그 애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녀한테서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어요. 아무도 그녀와 어떤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녀의 얼굴을 대하는 방식이 이 남자가 미쳐버린다고 하니까요. 알다시피 말했죠. 그게 뭐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관한 한 사랑에 대한 그의 진정한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죠. 아니요, 당신은 분명히 미쳐버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죠? 그가 말하길, 그가 하고 싶은 건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건 오로지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그녀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뿐이에요. 그녀가 숨을 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녀가 숨쉬는 공기가 되고 싶어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남편은 이 사랑이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랑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을 원하고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내 말은 아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 이 남자는 어떻게 된 건지 상상이 되시나요? 당신이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마틴도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는 아내가 자신의 전부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무슨 단어야. 그게 진짜예요. 가족을 폐쇄하고 당신도 그 여자 그녀 오빠를 맡고 모든 걸 폐쇄했어요. 걔가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 그녀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 모델이 되고 싶진 않으시겠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 이런 모델링 강연이 틀어지지 않아서 정말 기뻐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이 참되고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는 확실히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 그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요. 네, 말해두는데 이 사람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는 아내가 자신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10에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가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무도 어떤 여자도 거기에 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 말은 이 시대에 앉아서 주부가 되라는 거죠. 절대 집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주부가 되겠다고 맹세한 천사도 아니에요. 아니요, 그녀에겐 직업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다 해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가 굴종하길 바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얘들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기 엔젤이 갇혀있고 아직 방 안에 갇혀있는 게 보여 윤예?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인생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방금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프였어요. 제프가 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는 마치 제프 같았어요. 제프, 왜 전화해요? 지금 전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추적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이제 이틀 후에 온다고 했잖아. 그는 이틀 후에 올 거예요. 그는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몰라요. 그들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세요. 그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서 자기 손과 여동생을 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제발 그냥 나타나지 말고 그가 오면 나타나지 마세요.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K가 그를 죽이고 사실상 그를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가둬두고 심지어 그가 나오도록 허락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그가 말했죠. 좋아요.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좋아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올 거예요. 그녀는 이틀 후에 올 거예요. 알다시피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발 지금 있는 곳에만 머물러 주세요. 이틀 전에 오지 마세요. 여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했다시피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이게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에 관한 한 남편이 너무 범죄적이기 때문이죠. 자기 남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는 그녀의 남동생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빠도 발걸음을 내디뎠으니까요. 네, 그는 경계를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의 남자한테는 범죄자예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남동생을 구금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다시피 사실 그가 말하길 그가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를 심각하고 심하게 때릴 거고 이 사람은 사업을 의미하죠.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이제 그 여동생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녀는 신에게 여기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왜 아직도 집 안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남자친구도 집에 있어요. 그는 거기 가서 아내의 문을 두드리며 부딪히려 했고 아내는 노크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랬습니다. 그는 누구죠? 그가 원하는 게 뭐죠? 이제 걔가 그러는데 왜 아직도 거기 갇혀 있는 거지? 왜 안 그래요? 왜 아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거부했고 대답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은 그가 문을 부수기를 원하는지 그녀는 쳐다보지 않아요. 어서 부숴버리면 돼요. 어차피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여긴 내 집이야. 이제 그는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에 대한 최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그녀의 관심을 끌었죠. 그는 그녀의 관심을 끌었죠. 그는 엄마에 대한 최신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고 엄마가 업데이트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엄마와 공유해줄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받았는데 얘기 들어봐. 걔는 엄마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 걔가 듣고 싶었어. 그는 이제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고 말했고 만약 그녀가 잘 듣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다면 그냥 가겠다고 했어요. 그는 아니었어요. 그녀가 막 문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싫어요. 문 열지 마세요. 이건 속임수예요. 이건 속임수예요. 이건 속임수예요. 이건 속임수예요. 맙소사. 그가 듣고 있을 때 알았어. 듣고 싶지 않으면 그가 갈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유혹을 받아 문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는 예리한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면 그녀가 문을 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냥 도망가는 중이야. 왜 그래요? 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그를 엄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이 증오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걔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서로의 곁에서 지낼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을 거라는 걸 모르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000이라고 했죠. 화장실에 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그는 실제로 집 뒤로 가서 그걸 잠글 수 있어요. 알다시피 제가 말했잖아요.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왜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너 싫어. 그래서 그들은 널 사랑해. 맙소사.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사랑이야.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소유욕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짜증나고 끔찍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보세요.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단지 그녀가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고 알다시피 당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죠. 엄마가 원하는 건 엄마예요. 엄마를 해방시켜줄 엄마만 있으면 돼요. 너도 알다시피. 엄마 무슨 소리야. 라고 했잖아. 엄마를 풀어주세요. 내 엄마를 걸어서 해방시켜줘요 하지만 그게 뭐가 됐든 어쨌든
이게 그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얻은 정보이고 그녀의 어머니가 현재 감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가 격렬하고 소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러기 때문이죠. 엄마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감기에 걸릴 것 같아요. 그녀는 감기에 걸렸어요. 배가 고파요. 걔가 목이 마르네 싫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를 때렸어요. 제가 말했죠. 뭐,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를 고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엄마를 고문할 수 있죠? 제가 말했죠. 뭐 하는 거예요? 엄마를 풀어줘요. 그리고 엄마가 방금 아빠를 때렸어요. 그 남자가 방금 일어나서 말했죠. 오, 그게 다예요. 오,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 엄마를 풀어주길 바라니.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세요. 넌 절대 안 돼 문제는 넌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녀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시잖아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돌보고 싶지만 그를 돌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여자애가 말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헤더처럼 광인이라는 건 이해할 게 없어. 방금 걔가 걔를 때렸어 맙소사. 한 번 더 때리면 한 번 때리면 한 번 때리죠. 알다시피 제가 말했죠. 이봐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엄마를 풀어주는 것만이 엄마를 해방시키는 것뿐이라는 걸 그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녀가 그 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오, 내 엄마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 뭘 해야 할지 알잖아. 엄마를 풀어주고 싶은 거잖아. 하지만 엄마가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그의 입술을 읽어보세요. 그녀의 엄마는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그녀의 엄마는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그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녀는 감히 그를 좋아해요. 그는 감히 그걸 시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녀가 말했죠. 보세요. 그게 당신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이제 그녀가 말했죠. 아,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내 엄마는 감옥에서 썩을 거야. 이 거대한 괴물이 아내에게 엄마가 감옥에서 썩을 거라고 말하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그가 이제 방을 나가면서 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게 다야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이제 방을 나갔고 그녀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말했지. 넌 자유로워. 엄마를 풀어줬어요. 그게 엄마가 원하는 전부예요. 난 그녀가 아직 있길 바라던 참이었어. 이 방에서 그녀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녀는 핸드폰을 고르지 않고 켈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켈리, 엄마에 대한 업데이트. 엄마를 찾았나요? 그는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아직도 신화가 있어요. 아직 신화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버튼을 몇 개 눌러서 그녀를 찾아 그녀가 부름받은 대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 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그렇게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왜 이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여자애가 될 수 있어? 이 문은 잠그지 않았잖아.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몰래 들어가서 전화기를 챙겼어요. 제가 물었죠. 이게 뭐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오, 당신이 그 사람을 속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했죠. 그 사람 지붕 바로 밑에서 바람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그가 바람피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랬는데 밤에 그 사람 집에 있는 남자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이 자기 친구고 매니저 그 남자라고. 바람 피우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죠. 오, 당신 매니저 그 쓰레기를 옆으로 치워두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냐고요. 아니 친구가 없는 건 아니죠. 친구 없어요. 남자한테 전화하잖아. 그건 쓰레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알잖아. 저 남자 보여요? 켈리한테 전화하고 저 남자 보고 이 전화기로 전화하는 켈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돼요. 걔한테 다시 전화했어.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에게 전화하는 걸 그가 찾아온다면 오, 그는 그 남자를 상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는 그를 죽일 거예요. 이제 걔가 말한 걸 그녀가 말했어. 네, 맞아요. 그녀가 그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걔가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걔가 걔한테 다시 다가가거나 전화하면 오, 망가뜨릴 거야. 죽일 거라고 경고했어. 그가 그를 상대할 거예요. 맙소사 당신이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말했죠. 오. 사실 걔는 전화기도 필요 없어요. 전화는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누구한테 전화해요? 걔한테 전화하고 싶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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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그녀는 계속 지킬 거예요. 그는 그 핸드폰을 보관할 거예요. 그 애는 계속 전화할 거고, 걔는 아무한테도 전화할 수 없을 거야. 여기서 어떤 광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 남자는 아내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아내는 바람에 그녀는 완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녀가 그저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죠. 그녀는 전혀 몰라요. 에피소드 10에서는 어둠 속에 버려질 거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과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빠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켈리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녀는 완전히 어둠 속에 버려졌어요. 그게 에피소드 10에서 일어날 일이야. 다른 방법은 그녀가 이 집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뿐이야. 그게 지금 당장 그녀가 도망치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정말 성가신 존재니까요.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녀의 평화를 빼앗고, 그녀의 감정을 빼앗아 그녀를 감정적 망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이건 끔찍해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상상이 되세요. 이건 정말 나쁘고 끔찍한 상황이야. 얘들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피소드 10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켈리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제프가 나타날 거고, 그가 오면 그 남자가 그를 감방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건강에 합병증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건 그녀가 치료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야 할 거예요. 그녀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그녀는 고통을 겪고 있고, 첫 번째 배고픔을 겪고 있고, 추위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에 합병증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실제로 막아야 할 상황들이고,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위험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에피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에피소드 10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